오늘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왜 이렇게 안타깝냐면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사연 때문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폄하가 갈라놓은 부자의 생사. 지하 2층의 부자 사연이 오늘 나왔습니다. 고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 따라서 같이 다니면서 일하고 싶다라고 기특하게 현장 일을 나선 이제 갓 20대가 된 아들과 아버지의 부자 사연이에요. 화재 당시에 50대 아버지는 출입문 쪽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폭발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안쪽에서 일을 하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들고 소화기를 뿌리며 그 불난 곳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강풍의 진입불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기억 못할 만큼의 아비규환 현장이 지나가고 무리에 휩쓸려서 정신 차려보니 아버지는 건물 밖이었습니다. 재진입을 시도 뛰어드는 거예요. 불길 속에. 소방대원이 아버지를 막아섰고요. 얼마 후 아들의 시신이 실려 나오자 아버지는 힘없이 주저앉으며 이렇게 나지막히 이야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또 다른 사연도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전국의 건설 현장을 함께 다니면서 일한 60대 아버지와 30대 아들의 사연인데 화재가 나자 나란히 아버지와 아들, 60대 아버지와 30대 아들이 아버지 우리 2층에서 뛰어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2층 창문에서 아버지와 나란히 뛰어내렸는데 아들은 타상을 입었고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수술 살아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신원 확인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동시에 2층에서 뛰어내린 아버지와 아들 중 아버지는 훼손이 심한 시신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아버지는 이틀 전 부산에 있는 아내와 마지막 통화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마지막 작업이 끝날 것 같아 아들이랑 갈게, 곧 갈게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김수경 교수님 나와 계신데 이 사연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저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제 주목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많이들 말씀하셨던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죠.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굉장히 노동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결국 이런 위험의 현장에 투입되게 되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일용직 근로자나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다른 인력으로 쉽게 대체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쉽게 잘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위험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개선의 요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위험이 외주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두 번째가 이제 위험의 대물림이죠.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결국 부자가 대물려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계층이 나눠져 있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건강한 사회라는 것은 이제 계층 간의 이동이 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좀 경직되지 않은 그런 사회가 좀 더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 사회 이런 사회 이동성이 굉장히 닫혀 있고 위험한 직종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이 좀 더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들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주 교수님, 예. 혹시 자녀분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아들만 셋이군요. 예. 저도 어린 아들이 있는데 특히 20대 아들 그리고 50대 아버지 두 분 다 이번에 희생이 되셨는데 그 아들의 마음이 참 기특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따라서 현장 다니면서 일하고 싶다. 과연 얼마나 많은 이 20대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로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왜 이 비극은 꼭 이런 착한 아들과 부자에게 일어나는지. 이런 현장에서의 사실 참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니까 남일 같지가 않은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성실하게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안전 환경을 책임져야 되는 당연히 관리적인 책임, 사측의 책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철저히 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면서 계속 이제 사측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측의 책임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하는 곳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는 사회 저변의 그러한 책임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이런 외주화라든지 또 이를테면 개인의 책임, 작업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런 경우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 안전에 대한 부분의 관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좀
상향시키려면 사측의 책임이나 또 이런 관리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작업자 스스로의 작업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또한 또 시설적으로 보완해줘야 되는 시설적 보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삼박자가 맞아야지 이런 이번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이 안 맞고 또 혹은 또 다른 쪽의 책임으로서 전가하는 부분에서 공백이 생겼을 때 이런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더욱더 안타까운 사연은 많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고등학생 딸과 단둘이 살던 아버지도 50대 아버지도 사망자로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연들 앞에서 과연 시공사 측의 현장 안전 책임자가 오늘 조선일보 기자에게 했다라는 말, 그 기사, 그 말이 사실이라면 과연 이런 사연 앞에서 다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